해유록 7월 1일 새벽에 일어나 망골례에 참여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가을을 만나고 또 외인의 사관들에서 노창을 시행하면서 구름이 자욱한 북쪽 하늘을 바라보니 마음 한켠에 슬픔이 일었다. 이날 우담 장로가 시를 보내와서 화답을 요청했고 또 그 제자 두어 사람이 각각 시를 가지고 와서 바쳤는데 모두 화답해 주었다. 3일 날이 갰다. 새 사신이 도주의 연회에 가기에 앞서 봉행이 연회의 절차를 수역관에게 보였다. 수역관은 내가 전일에 굽히지 아니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걱정하는 기색이 있었다. 내가 말하기를 무엇을 걱정하는가? 오늘 연회는 도주의 집에서 사서로 접대하는 것이 아니고 관백의 명으로 사신을 접대하는 것이다. 우리 조정에서 공경스러운 예로 관백을 대우하여 사신이 공복을 입고 연회를 받았으니 도주와 더불어 동쪽 서쪽을 마주보고 선 다음에 무릇 사신의 속관으로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모두 예복을 입고 들어가 보면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서울과 지방 당상관과 당하관의 공례와 일반인 것이다. 두 번 절하는 것은 관백에게 사신으로 온 때문이요 공례를 중히 여긴 것이다. 이 무릎을 어찌 도주에게 굽힐 수 있겠는가? 공례가 끝난 뒤에 도주가 만약 사서로 만나자는 규정이 있다면 마땅히 전일에 다투었던 것으로 다툴 것이다. 하였다. 이윽고 사신이 그 의주를 보니 과연 공례 뒤에 사서로 연회하는 조목이 있는데 제술관이 들어와 두 번 절하고 태수는 앉아서 답례한다 라는 말이 있었다. 사신이 책하기를 제술관이 들어가 읍할 때 태수가 만약 자리에서 내려가 서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만한 짓이다. 하니 봉행들이 대마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라고 수역관에게 힐난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이 예를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연회에 갈 수 없다. 하고 이어 군의를 철수시키고 굴령을 정지시키며 수역관을 시켜 도주에게 가서 연회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말하게 하였다. 도주가 그제야 말하기를 사적인 연회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만 어찌 이것 때문에 공식 연회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새 사신 이하가 흑단령에 사모 관대를 하고 군관은 군복을 갖추었는데 오직 서기는 따르지 아니하였다. 군의와 군악을 갖추고서 정청에 당도하자 도주와 장로가 난간 밖으로 나와 맞아들여 손과 주인이 마주섰다. 나는 군관 역관과 더불어 허공을 바라보고 두 번 절하였다. 예가 끝나 주인과 손이 각각 자리에 나아가 좌정하자 연회상을 드리는데 꽃상에 음식을 비록 높이 고였으나 먹을 수가 없었다. 공연이 끝난 뒤에
도주가 사신에게 잠깐 쉬기를 청하고 상당으로 자리를 옮겨 옷도 갈아입고 사모도 벗어놓고 앉게 하더니 다시 별미의 음식을 드렸다. 술이 세순배 돌아가자 필연을 갖다 놓으면서 사신에게 시를 청하였다. 사신이 못한다고 사양하자 장로가 또 시 한 편을 쓰며 회답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사신이 또 사양하자 그제서야 그만두었다. 이것이 이른바 그들의 사연이라는 것인데 끝까지 나를 그 자리에 끌어들이지 않았다. 내가 앉은 자리는 그들과 벽으로 막혀 있었고 또한 붓과 벼루를 가지고 와서 시를 청하는 일도 없었으니 그들의 뜻을 알 수 있었다. 대개 전부터 사신이 대마도에 이르면 반드시 공연이다 사연이다 하여 공연에서는 사신이 도주와 더불어 마주 설 때 일행의 속관들이 허공을 향하여 2번 절하고 사연에 있어서는 손이나 주인이 모두 평복으로 앉아서 글씨도 써주고 시도 주어주며 실컷 마셔 흥취를 내는 절차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제술관이 들어가 도주에게 인사드리면 도주가 앉아서 답례하고 인하여 글을 짓게 하고 시를 짓게 하여 생색을 내었는데 이것이 드디어 그릇된 규정이 되어 대마도에 사신 대접하는 의주에 기록된 것이다. 도주는 내가 전일에 따진 것으로 인해 끝내 선뜻 들어와서 보지 않을 줄을 알았고 저도 역시 털끝만큼도 스스로 굽히지 아니하려고 하여 결국 서로 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으며 한자의 글도 청하지 않았으니 우습다. 밤이 깊어 사신이 나오자 나도 또한 따라서 돌아오는데 양쪽에서 보이는 등불이 봄숲에 온갖 꽃이 핀 것 같았고 구경꾼이 총총하여 대낮과 같아 인물이 잠옷 번성하였다. 내가 막 좌포에 이르자 역관이 나에게 말하기를 전부터 사신의 행차가 경내에 들어오면 봉행들이 특별히 그림을 새겨 박은 연갑과 작은 칼 등의 물품을 선사하였는데 지금 제술관에게도 전례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였다. 내가 사신에게 고하기를 듣자니 봉행들이 연갑과 칼을 선사한다는데 전례를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이 이미 도주의 종관이고 보면 그 등급이 사신의 종관과 대등한 것인데 서로 보기도 전에 이런 선사품이 있다는 것은 주고받을 명분이 없습니다. 비록 도주가 선사하는 것이라고 명분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그 종관에게서 받겠습니까? 하고 역관에게 말하며 사절하였더니 봉행들이 이것을 불평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도주를 사사로이 보지 않으려고 한 데다가 그들의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일을 또한 들어주지 아니하고 보니 크고 작은 여러 외인들이 모두 나에게 노한 기색을 가지게 되어 날마다 규정대로 공급하는 모든 것 외에는 한 가지 물건도
따로 선사한 것이 없었으니 우습다. 사관에 공급하는 물품이 기이하고 고운 것을 볼 수 없었다. 6월에는 황백색 국화분 하나를 들여왔는데 꽃색이 매우 아름다웠으며 대통에 물을 담아 난초 2가지를 꽂아 놓았는데 비록 생화인지 조화인지 알 수 없으나 잎이 길고 꽃은 가냘퍼 향기가 사랑스러웠다. 7월에는 자동화 1가지를 가져왔는데 난만한 홍자색에다 수염이 길어 실과 같고 가지와 잎이 오동은 아니다. 7월에야 비로소 꽃이 피고 가을이 다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위 백일홍 등속과 같았다. 그들의 말이 중국에서 얻어왔으므로 새 속에서 당동이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화인 매화, 국화, 모란꽃 등속이 있는데 그 줄기나 잎꽃이 꼭 생화와 같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생화로 오인하였다. 이 나라 풍속이 괴이한 것을 좋아하고 교묘한 것을 숭상함이 대개 이와 같았다. 담 장로의 시가 잇따랐으나 전혀 한 구절도 볼만한 것이 없었고 오직 긴 편지에 불교의 원리를 서술한 것이 잘못 아는 데가 있으므로 나와 문답한 것이 매우 많았다. 그 제자인 선의, 주경, 주원이란 사람들이 또한 자주 시를 지어 보냈는데 시가 모두 우스웠다. 우삼동이 그의 아들을 데리고 와 인사드렸는데 막내 아들 권윤이 나이 17세로 사람됨이 단아하여 예쁘고 읽은 것이나 짓는 것이 그 아버지를 계승할 만하였다. 내가 웃으며 우삼동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집에 경사스럽고 복스러워 이와 같은 만금없이 재산이 있다. 하고 그의 시를 모두 차운하여 주었다. 15일 많은 비가 내렸다. 망골례를 행하지 못하였다. 외인들의 풍습에 이날을 제일 좋은 명절로 하여 동쪽 서쪽 동네마다 둥둥 북소리가 나고 남녀가 함께 나와 술을 차려 신에게 비는 놀이를 하고 바로 또 집집마다 선대의 산소에 가서 한 사람이 등 하나씩을 달아 자손이 많은 사람은 더러 수십 등이 되기도 하는데 반짝반짝 구슬을 꿰어 놓은 것 같았다. 일주야 동안을 계속하여 술과 음식을 차려 귀신을 즐겁게 하는데 외인들이 누구나 서로 이것을 광경이라 했다. 나와 동료들이 답답하고 무료하므로 지은 시가 괴롭고 슬픈 말이 많았다. 가을 장마가 여러 날 계속되었기 때문에 문 밖에 나가 바다 어구를 바라보지 못하므로 더욱 마음에 번열증이 났다. 16일
비가 개었다. 저물녘에 강자청과 더불어 막중의 제장들을 데리고 해변 광장에 나가 악공을 시켜 풍류를 연주하였다. 조금 지나자 달빛이 포구에 가득하기로 웨인을 시켜 작은 배를 마련하여 술과 피리를 싣고 둥둥 떠 시베리를 갔는데 금 물결이 일렁거리고 하늘바람이 서늘하여 마치 교룡이 휘파람 불고 신녀가 노래하는 것 같아 잠옷 정을 감당할 수 없었다. 포구 너머 인가의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며 동학이 그윽하게 깊고 솔 개수나무가 울창하고 서늘한데 아른아른하여 인간이 다니는 길 같지가 않았다. 밤이 오래되어 이슬이 내리므로 배를 돌려 항구로 돌아와 타루에서 잤다. 17일 아침에 일어나니 비 갠 뒤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강자청이 사관에서 제장들과 다시 놀러 가기로 약속하고 봉행에게 말하여 배를 빌리게 하니 봉행이 도주의 뜻이라 하며 작은 배 5척을 보내어 놀이갈 채비를 하여 주었다. 이에 전일 밤에 따라가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 일으켜 보내는데 오직 성여필은 뱃멀미를 잘 한 탓에 섭섭하나 함께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좋아라 하고 날뛰며 밥을 재촉해 먹고 일시에 배에 올랐다. 시동 4-5명의 악수, 취수와 외인의 금도, 통사, 노 젓는 사람, 주구, 다구를 5척의 베개에 나누어 싣고 배전을 두드리며 항구를 나갔다. 사방으로 바위 깔린 맷뿌리와 갯가를 돌아보며 지난 밤의 경치를 상상하니 아득하여 꿈만 같았다. 서북 모퉁이로 20리 밖을 나가 기이한 곳을 발견하여 배를 대었는데 높은 산이 새파랗게 공중에 솟았고 끊어진 언덕이 자색으로 둘러 있었다. 그 아래는 바위가 물결 속에 잠겼는데 확 같기도 하고 반 같기도 하여 손발을 씻을 만도 하고 누울 만도 하였다. 큰 나무, 기이한 풀들이 섞여 있는데 울창하여 눈이 부셨다. 이어 여러 사람들이 마음껏 기뻐하여 둘러보며 실증낼 줄을 몰랐다. 배에서 내려 물결을 건너고 돌을 밟으며 인하여 다시 담쟁이 덩굴을 휘어잡고 걸어 올라갔다. 벼랑이 다 되자 대숲에 들어가니 숲 다음에 신사가 있어 쉴만하였다. 이상한 풀이 있는데 하나의 잎으로 되어 가지가 없으며 뽑아도 뿌리가 없고 잎이 두충과 같은데 길고 컸다. 외인에게 물었더니 외인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일엽초라고 하고 다른 이름이 없는데 먹지도 않고 캐지도 않으며 푸르러 죽지도 않는다.
하였다. 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불사초라는 것이니 진시황이 구하던 것이 아니겠는가. 서복이 이것으로 진시황을 망쳤다. 너희들이 또 진시황의 그릇된 바가 되어 이 풀과 함께 바다 밖에서 썩겠구나. 하니 여러 외인들이 크게 웃었다. 내가 한 동자를 데리고 숲을 헤지고 갔더니 숲이 트이자 한 협에 나서게 되었다. 협 가운데 민가 4-5채가 있는데 띨집에 대울타리였고 풀을 베어내어 밭을 만들었는데 혹은 삼을 심었고 혹은 보리뿌리가 남아있어 살림살이가 초초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밭둑에 서자 민가와의 거리가 10보쯤이었는데 늙은 여자와 아이 2사람이 나와 나를 손가락질하며 놀래어 외치고 웃으며 말하였다. 남녀 아이들은 깎고 남은 머리를 묶어 머리 위에 얹었는데 마치 우리나라 여름철 농촌의 아이들과 같았다. 밭둑에 배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 내가 손가락으로 배를 가리키자 사내아이가 바로 제 집으로 뛰어들어가 긴 장대를 가지고 와서 배를 쳐 땅에 떨어뜨리더니 4-5개를 주었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 내가 그의 인정 있는 것을 반기며 씹어 보았더니 맛이 없어 먹을 수 없었다. 조금 뒤에 통사가 나를 뒤밟아 와서 말하기를 어찌 여기까지 왔습니까? 나라에 금령이 있어 타국 사람은 둘러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였다. 그제야 내려와 절벽 아래 배를 맨 곳에 이르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있었다. 돌 위에 걸터 앉아 홍주를 부어 마시며 악공을 시켜 북, 저, 필류를 연주하게 하니 노래를 불러 서로 맞추었고 동자는 채색 적삼을 입고 마주서서 춤을 추는데 춤추는 것이 궁녀의 태도와 같았다. 좌중이 모두 고향 생각을 하였다. 조금 있자 얼굴과 의복이 누추한 외인 남녀노소 어린아이 수십 명이 산골 사이에서 음악소리 나는 것을 듣고 와 벼락머리에 모여 앉아 들으며 즐거워하였다. 음악소리가 끝나자 여러 악공들이 푹을 치며 광대담, 창우에 모든 희롱을 하자 보는 사람들이 크게 웃으며 절도하였는데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외통사 한 사람이 이름이 무조인데 자신이 조선 노래를 부를 줄 안다 하므로 노래를 시켰더니 그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여 곡조가 맞지 않았으므로 웃던 사람이 더욱 웃게 되어 또 한 가지 새로운 기괴를 보태었다. 해가 저물 무렵에야 비로소 배를 돌렸는데 이때 서늘한 바람이 살살 소리를 내고 잔잔한 물결이 비단 무늬 같았다. 창연하게 흥추가 더욱 나서 멀리 천리를 바라보니 부상을 지나서 하늘 끝까지 가볼 마음이 일어났다.
노 젓는 외인이 뱃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리가 맑고 높았다. 구름이 일어나고 물이 뛰며 북 피리가 일제히 울려 고기가 놀래고 해오리가 의아해하는 듯하였다. 시각과 청각이 다투어 상쾌하여 소동파가 7월 적벽강 배 아래서 퉁소를 불고 강산을 말하던 것이 여기에 비하면 야랑왕과 같은 것임을 깨달았다. 내가 우연히 여러 배가 다 같이 빠른데 어느 배가 먼저 해안에 정박할 것인가 하고 물었다. 말이 끝나자마자 노 젓는 사람들이 즉각 용기를 뽐내며 누가 장한가 보자 하니 옆 배가 또한 더욱 뽐내어 번갈아 빨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제히 도착하였다. 모든 동료들이 장차 내리려다가 돌아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천천히 둥둥 떠다니다가 흥이 다 되기를 기다려 돌아오려고 했는데 저 뱃사공들이 빨리 서둘게 되어 이 좋은 놀이가 끝맺음 못하였다. 하니 통사가 말하기를 우리 풍속이 배 조종하는 것을 재주로 알아 오직 빠르냐 더디냐를 경쟁하는데 갑자기 누가 먼저 가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드디어 노 젓는 사람들의 경쟁심이 유발되어 특별히 힘을 내어 배몰기를 화살같이 하게 했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더욱 격려하여 멈출래야 멈출 수 없게 한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생각하니 일본 풍속은 대개 남 이기기를 힘써 이기지 못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우연히 물은 것도 오히려 이러하였거늘 하물며 큰 군함을 가지고 성낸 이묵이나 달리는 고래가 되는 것이겠는가. 노량 싸움에서 우리 군사가 한 번 이긴 것은 요행한 일이다. 희롱삼아 대마도 안 남녀들이 주고받는 말을 가지고 새 신곡을 지었다. 홍지백 술을 걸러 우리 두 사람 서로 버리지 않기를 신 앞에 맹세하네. 나는 종벽의 처자 종벽 마을에 시집 갔네. 검은색으로 새로 이를 물들이니 사람 보면 부끄러워 말 못하네. 낭군의 왼팔 베고 누워 연거푸 좌위문을 부르네. 낭군은 살마도 차고 나는 유구에 빗을 꽂았네. 머리 숙이고 허리 안으며 말하기를 두 마음이 서로 같구려. 사람들은 대마도 나쁘다 하지만 나는 대마도 좋다 하네. 낭군의 집에선 농사 짓지 아니하고 한국 쌀로 밥해 먹네. 낭군이 초량에서 오는데 내 마음에 가지고 싶은 것 잘 안다네. 금실로 수놓은 가죽신 나의 흰발에 신겨주네. 종려목 새끼로 낭군의 배를 당겨 비단 300필 무역해 왔네. 장기 여인 주지 않고 나의 의복
벗언짓게 하네. 부중에 소리가 떠들썩 한국 손님 행차 머문다네. 전에 들으니 사 못 쓴 사람이 우리 난군 잘났다고 하더라네. 은소반에 박치어 백절에 군만두로 7월 보름밤에 난군 따라 성묘 가네. 시갓집에 여러 시누이 나에게 무엇 잘하느냐 물었네. 내가 이 집 며느리 되고는 해마다 등 한 개씩 보태네. 금포의 고래 잡아 종벽산의 나무를 불태우네. 지금은 난군이 문 밖에 나가지 않고 나더러 배 짜지 말라 하네. 희롱삼아 섬 외인들의 뱃노래 소리를 가지고 노를 재촉하는 곡조를 지었다. 노를 재촉하자, 노를 재촉하자. 서풍에 파도치며 회오리가 나르네. 머리 깎은 산에 아롱진 채색옷. 관원이 꾸짖는다. 일찍 돌아가세. 한국의 광대는 필이 불고 대마도 통사는 노래하네. 제백주 한 잔 먹고 섬에서 북치며 배 떠나네. 어서 가세, 어서 가세. 가을해 지려하고 어타들 교만하네. 물결은 질펀하고 노는 흔들흔들. 종벽산 두둑하고 귤나무 숲이 높네. 내 집이 어디냐? 산의 중턱일세. 앞배는 떠들고 뒷배는 날뛰네. 여사 여사 각자 힘을 내세. 어느 배가 먼저 언덕에 오르나. 술에 취하여 서암에서 두 수를 지었다. 이런 데는 참으로 얻기 어려워. 가을산이 바다 물속에 솟았네. 소나무 저편엔 학 다니는 길 희미한데 대를 보고서 인가에 이르렀네. 암혈의 여인네들 관천 북소리에 놀라고 물가 아이들은 뱃노래 불러보네. 앉아보니 옷소매가 너른데 기이한 풀 맑은 안개에 덮이네. 조금 취하여 바단 물결 굽어보니 우리 노름 또한 장할시고 산은 자라가 이고 있고 사람은 학 타고 온 듯하여라. 괴이한 나무에서 가을 열매도 따보고 그윽한 바위의 이끼에 앉아도 본다. 새 씨와 좋은 놀이련만 천년 후에는 먼지만 남으리. 18일 깨었다. 도주가 사신의 사관에 절하기를 동북풍이 잠옷 세차 내일은 일기지로 갈만하니 행장을 정돈하고서 우리가 북소리를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토록 하라 하였다. 이날 밤에 도주가 담장로와 함께 배에 올랐다. 외인들의 말이 오늘이 일본 국기여서 출행하지 못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탄 것이라고 하였다. 가소로운 일이다. 19일
이른 아침에 도주의 배에서 북을 치므로 새 사신이 국서를 받들고 의장을 갖추어 항구로 나가 돛을 올렸는데 아침 햇살이 동쪽 산마르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도주와 장로 이하 봉행과 재판이 각각 배가 있었고 기실 및 금도 통사와 여러 따라가는 외인이 1000여 명이나 되고 크고 작은 배가 100여 척이나 되었으며 싸 가지고 가는 의복, 양식, 기물이 만여 가지나 되어 온 섬을 몽땅 비우는 것 같았다. 운집한 돛대는 바다를 덮었고 군악은 하늘에 진동하였다. 사방을 돌아보니 깊고 넓은 바다뿐이어서 몸이 날고 정신이 생동하는 듯하였다. 바다 어구에 이르자 바람머리가 점점 맹렬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 리는 달렸다. 조금 늦게부터는 다시 더욱 바람이 맹렬하여 흰 물결이 공중을 흔들며 뇌송 번개와 같은 소리를 내었다. 앉아서 옆 배를 보니 솟구쳐 올라가는 것은 바로 구름 하늘에 꽂히고 수구려 내려가는 것은 돛대가 파묻히는 것 같았다. 파도 머리가 배를 쳐 판옥이 찢어지려 하니 배 안의 사람들이 모두 멀미가 나 누워서 구토를 하고 놓쳤는 사람과 통사들도 모두 그러하여 일어나면 바로 붙들어 손잡아 주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즉각 자빠지고 거꾸라졌다. 내가 선실 속에 들어가 조금 누워 있으려 하는데 내 귀퉁이를 보니 판벽이 움직이고 흔들려 장차 파괴될 것 같았다. 일어나 다루에 올라가 걸터앉아 하늘과 구름 안개를 바라보니 조금 정신이 났다. 조금 지나자 산 봉우리가 뾰족하여 털끝만큼 드러나더니 눈 깜짝할 동안에 산에 나무와 인가를 모두 분간할 수 있었다. 그때서야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참새처럼 뛰며 여기가 일기주의 풍본포이다 하였다. 일기주에서 보낸 영호선이 또한 100여 척인데 배마다 기 하나씩을 꽂았고 기를 파랑, 노랑, 빨강 3가지 색깔로 하여 사신의 배에서 알아보게 했는데 다루 위에서 기를 보고 각각 3가지 색깔대로 따라가 틀림이 없었다. 이것은 지나가는 주마다 동일하였다. 포구에 들어가 잠깐 쉬면서 우리 배가 모두 모이기를 기다린 다음에 내렸는데 해가 겨우 한낮을 지났었다. 대마도에서 여기까지가 480리로서 부산에서 좌포까지의 거리와 같은데 4시간을 소비하는 데 불과하였으니 생각하면 아슬아슬하였다. 포구가 물이 얕아 배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배를 연대어 육지같이 만든 것이 수십 척인데 그 위에 판자를 깔고 좌우에 대로 난간을 만들었으며 중순석을 깔아 사관에까지 바로 되었는데 곱고 깨끗하여 볼만하였다.
해안 양쪽에 구경꾼들이 가득히 늘어섰는데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반이 넘는 데다 푸른 옷과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끼어 아롱아롱하니 마치 봄숲 우거진 곳에 온갖 꽃이 교태를 부리는 것 같았다. 풍본포의 또 다른 이름은 승본포인데 일기도의 서쪽 한 구석에 있다. 때문에 지명은 일기라 하고 포구는 풍본이라 한다는 것이다. 이 땅은 송평비전수의 관하에 속해 있는데 땅이 비옥하고 또한 넓어 곡식이 모든 지방 중에서 가장 많이 난다. 태수 원독신이 연봉 50만 석을 받아 먹는다. 태수가 있는 곳은 평호도로서 여기서 거리가 100여리나 되는데 봉행을 보내어 접대하였다. 사신의 행차를 위하여 산 아래 사관을 지었는데 100여 칸이나 되고 굽이굽이 통로를 만들었으며 장자로 방의 칸거리를 하였고 방마다 목욕, 세수, 차 끓이는 데와 변소가 있어 제도가 정교하였다. 사신과 위아래 모든 사람의 거처가 모두 한 지붕 안에 있는데 지면이 좁고 음침하여 옹색하였다. 사관의 뒤는 절벽이고 앞 처마가 포구 언덕에다 마당이 없는데 출입할 적에도 하늘을 보지 못하므로 답답하여 머무를 수가 없었다. 내가 관에 들어가 조금 쉬는데 우삼동과 송포이가 보러 왔다. 내가 송포이에게 이르기를 당신은 하소 시인이 아닙니까? 방명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저번에 부산에서 배를 나란히 출발하여 바다를 건너고도 대마도에서 열흘 동안이나 머물면서 한 번 만나 이야기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오늘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늦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였다. 그가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우삼동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자 그가 바로 놀라며 살해하기를 공이 나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줄 몰랐습니다. 며칠간 몸에 병이 있어 발길이 공의 문전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면이 서로 막혔습니다. 지금도 아직 병뿌리가 빠지지 않았으나 나라 일이므로 억지로 왔습니다. 하였다. 그 자리에서 시를 지어주고 받으면서 필담을 하였다. 내가 묻기를 백석공도 잘 있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공이 어떻게 이 사람을 아십니까?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십몇 년에 사신으로 왔던 평천 조시랑이 그 사람의 시초를 얻어가지고 돌아와 나에게 보이며 매번 재주를 칭찬하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니 그가 우삼동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조시랑은 장자이십니다. 지극한 뜻에 감복하였습니다. 하고 또 나에게 묻기를 공이 보기에는 그 시가 어떠하였습니까?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 시는 곱고 명랑하여 중국 사람의 격이 있었습니다.
하니 바로 머리에 손을 얹으며 살해하기를. 전에 목선생 문화에서 백석과 더불어 동문의 벗이었습니다. 다행히 군자의 알아줌과 칭찬을 받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그 사람이 병으로 인사를 사절하고 두문 불출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공이 지금 강호에 가더라도 반드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말이 끝나자 내가 행장 속에서 차 화주를 꺼내어 밀과를 안주로 마시기를 권하였다. 의가 본시 술을 즐겼다는데 2잔을 마시고는 그만두며 말하기를. 조선 술은 맛이 너무 독하여 더 마실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때 검은고 하나가 내 옆에 세워져 있었는데 의가 가리키며 묻기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옛날 검은고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하니 의가 말하기를. 정말 듣고 싶습니다만 감히 청하지 못합니다. 하기로 내가 악공을 불러 한 곡절을 들려주었더니 곧 어쩔 줄 모르며 즐거워하고 웃었으나 기색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나이 40인데 키가 자그마하며 편편한 제사의 기상이 있었다. 시에 대한 의논이 특이하였고 작품도 간간히 좋은 것이 있었다. 나는 치질이 있어서 오래 앉아 손을 접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배 안에 들어가 조리하였다. 풍본포에 머무는 열흘 동안은 날마다 음식 대접이 매우 융숭하여 대마도에 비하면 세마도 넘을 뿐이 아니었다. 나는 치질이 덧쳐 늘 배 안에 누워 있었는데 담장로가 하인을 시켜 문병하기를 날마다 하기로 때로는 억지로 필담을 만들어 그의 후의에 살해하였다. 지방 사람으로 글에 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수작하는 사람은 없었고 다만 관광하는 남녀들이 3일 동안이나 흩어지지 않고 노천에서 자고 밥 지어 먹으면서 산기슭에 모여 있었는데 먼 데서 양식을 싸가지고 온 나그네가 많다고 하였다. 24일 큰 비가 내리고 광풍이 갑자기 몰아치므로 해안 위의 나무들이 모두 꺾어지고 관우도 또한 기울어지고 부서져 중관, 하관에 거처하는 데가 이미 전복되었는데 여러 사람은 다행히 안전하였다. 나는 외로운 배에 있으면서 병 때문에 자리를 옮기지도 못하고 위험한 파도를 내려다보다 쳐다보다 하였다. 심중에 혼자 생각하니 한평생 고생이 운명의 탓 아닌 것이 없었다. 저물녘에 바람이 그치자 모든 동료들이 모두 문에 와서 서로 위문하였다. 개 건너 민가가 100여 호쯤 되는데 기장과 콩이 일항에 가득하고 더러는 벼 심은 논에
이삭이 핀 곳도 있었다. 농가의 부인네가 아이들이랑 밥을 나르는데 그 옷이 모두 아롱아롱하였다. 외인들의 말이 토지가 상지상이요. 백성들이 모두 농사에 힘써 배고픈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비록 바다 가운데 있는 외로운 섬이나 지형이 가마를 엎어놓은 것 같은 곳은 반드시 반 이상을 개간하였는데 새 벼가 무성하여 더욱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소계자의 음부 한편이 낙양의 성 및 논만 못한 것을 한탄하였다. 베개에 누웠다가 식구가 생각나기로 동자로 하여금 붓에 먹을 찍어 쓰게 하였는데 답답을 해소함 20분이다. 외로운 섬에 항상 구름 안개인데 가을 하늘에 기운이 답답하네. 병은 더위로 인하여 얻었고 마음은 밤 조수가 달리는 것 같네. 야윈하기 나무에 의지하기를 생각하고 피곤한 손은 멍에 매기를 싫어하네. 조그마한 이름은 원래 쓴 이파리요. 운수 나쁜 것이 결국 원인이네. 벼슬은 미관이지만 여행은 사신을 따라온 것. 선비옷을 오랑캐가 괴히 여기고 빈예에는 섬 주장이 높이네. 붓은 자라 등의 산을 눌러 부수고 글은 악어의 바다를 뒤집어 비치네. 풍파는 천리에 돛대어 내 낀 나무가 있는 일기의 마을이여라. 편하여 무사한 것이 참으로 천행이요. 멀리 논이는 것도 또한 임금의 은혜로세. 서적에다 악첩이 따랐고 외로운 베개가 곧 우리 집일세. 해오리는 노래 듣고 겁을 내고 교룡은 낚시를 피하여 떠들썩하네. 맑은 검고 소리는 물가에 흩어지고 작은 술자리 숲 언덕에 버렸네. 이 땅에 화전이 많은데 네 집에서 콩을 심어 무성한고 아롱진 옷은 벼 밑에서 희롱하고 누른 김치로 밭두렁에서 밥을 먹네. 같이 초갈빛을 띄었고 원래 태고적 흔적이네. 건고는 무사 농민 상고요. 산에는 귤천지네. 즐거운 풍속을 오랑캐냐 화하냐 구별 없고 농사 짓기는 갈천시 헌원시로부터네. 빈풍의 시에는 유화를 읊었고 도연명의 글에는 귀거래를 읽네. 지는 해는 쌍삿대에 흔들리고 뜬 구름은 한 술병에 맑았네. 나무로 정벌하던 한 나라 마원이 누워서 소유의 말을 생각했네.